이제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첫 집을 사려고 하는데 용기를 주세요. 저는 올해 31살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가진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월부의 다른 사연자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저는 굉장히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인생 또한 복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런 행복은 저희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릴 적부터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항상 뒷바라지하면서 자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집에서 항상 희생만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60년 한평생을 누군가의 딸, 누나, 아내, 며느리로 살아오셨고 엄마가 꿈꾸던 꿈은 묻어둔 채로 저희를 지키시려고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라면 못 버텼을 것 같습니다. 두 딸이 이제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니 저희 엄마는 이제서야 본인의 인생을 살아보시겠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개명도 하셨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오로지 엄마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루빨리 제가 부자가 되어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자마자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검절약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저 또한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돈은 정말 열심히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내 집 마련하고 싶다 말할 때 저는 빨리 돈을 불리고 싶어 투자를 꿈꿨던 것 같아요. 구해줘 월부를 계속 보다 보니 서울에서도 눈을 높여서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 갖는 곳은 분당, 양천, 수지, 죽전, 관악, 서대문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일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월부에서 배운 대로 제가 가진 예산,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고 구해줘 월부를 계속 보다 보니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서 아파트의 리스트 전부를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아, 대단하네. 저는 불안함이 높아 항상 열심히 하다가 중요한 선택이나 도전을 해야 할 순간이 오면 자신감이 없어져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만큼은 제가 노력한 것만큼 공부한 만큼 최선의 선택을 내고 싶어서 사연도 쓴 겁니다. 저희 엄마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엄마, 딸 이제 돈 많아. 나만 믿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확신 못하고 다시 서성이는 저에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한테 보내준 그 엑셀 파일입니다. 수지구, 분당구, 서울시 아주 많은 지역을 알아보시고 이런 파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 현재 이 가보자고님의 가게 상황, 예산이나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오피스텔 전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식 그리고 그동안에 모아놓은 적금 이런 걸 다 환산했을 때 총 자산, 대출 없이 순 자산은 3억 2천만 원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월 급여는 350만 원 정도 되시고 실제 월 지출은 140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돈 저렇게 많이 모았지? 그리고 지금 저축을 210만 원, 거의 3분의 1 정도 지금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저축률도 상당히 높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 다 빼고도 거의 3분의 1을 저축하신다는 거는 지금 되게 가게 운영을 아주 정말 근검절약에 몸에 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가장 큰 재테크 고민. 자, 내 집 마련보다 투자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종잣돈에서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싹 정리하고 지역을 뽑았어요. 제가 잘 고른 걸까요? 처음으로 집을 사는 거라 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보자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요. 지금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 일도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 31살인데 3억 모았어요? 네. 지금 자산이 3억 정도 돼요? 네, 맞습니다. 이 3억 중에 3분의 2 정도는 월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회사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이 프로젝트성 업무라서 그때 좀 목돈을 많이 모았었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와, 대단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되게 저희 집이 어려웠던 적이 많았거든요. 돈 아끼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엄마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은 지금 31살이니까 20대부터 그럼 그렇게 모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한참 많이 특히 여성분들 많이 이제 소비하고 여행하고 그 젊음을 완전 마음껏 즐길 그 시기인데 그때 주변 친구들 보면서 좀 뭐 현타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거는 없었고 제가 20살 이제 대학생 때 알바 조금씩 한 거를 그때부터 조금씩 모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월급의 거의 80%를 이제 모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모으는 게 습관이 되니까 그 계좌에 돈 쌓이는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상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재미로 이제 모았었어요. 진짜 알뜰살뜰하게 정말 80% 네. 저축하면서 모은 이 돈을 네. 어떤 아파트를 사야 정말 잘 썼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지가 가장 네.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많이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좀 그 아파트를 조사를 하셨어요? 정말 소중하게 모은 돈을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서 이제 서울하고 분당, 용인, 수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전세를 못 맞추거나 역전세 당했을 때를 생각해서 이제 주담대 한도도 알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게 매매가 6억 초반이고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인 집을 그 필터를 걸었어요. 그렇게 하고 서울에 있는 모든 구, 모든 동, 그리고 분당구의 모든 동, 용인 수지 동 이거를 이제 다 써놓고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모든 아파트를 봤어요. 혹시 볼수록 내 스타일인데? 배웠어. 일단 첫 번째로 지역을 정하셨고, 두 번째로 가보자고님한테 맞는 예산을 정하셨고, 세 번째로 그 예산에 맞는 아파트들을 필터를 걸어서 아파트가 쫙 나오니까 네 번째로 그 아파트들을 추렸다라는 것까지 가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런데 이제 서울도 너무 아파트가 많고 분당도 수지도 너무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아파트를 고르면 좋을까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씩 따져볼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가지고 계신 돈이 3억이잖아요. 네. 아까 매매 전세 차이 한 2억 5천 정도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역전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거를 한 2억 5천 정도로 보신 거잖아요. 맞을까요? 네. 실제로 그러면 역전세를 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이제 돈을 모아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네. 그랬을 때 연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년이면 한 2천만 원? 2년 정도 모으면 한 4천 정도 모으실 수 있잖아요. 네. 2년 동안 모아 나갈 수가 있잖아요. 4천 정도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억으로 투자를 하시고 다시 저축을 하셔서 4천 정도를 통장에 넣어 두시면 이게 이제 전세가가 그 시장 안에서 갑작스럽게 내려가거나 했었을 때도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3억 정도의 돈으로 투자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는 내가 연에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래도 2년 정도 모아서 5천 내외의 돈이 만들어진다면 대출을 끌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도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보면 좋겠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3억으로 이제 투자금을 본다라고 하면 서울, 분당, 수지 안에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까 이제 필터를 걸어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서울이나 분당을 좀 더 우선으로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도 보고 계셨던 구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서울에 이제 뭐가 좋은지를 아직 잘 모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훑어봤거든요. 이제 다 훑어봤어요. 여기에 배울 게 있네.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1급지, 2급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위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연식이나 이런 거 조건을 다 따져봤을 때 양천구랑 서대문구랑 관악구 이렇게 세 개가 딱 나와가지고 이게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단은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렇게 다 찾아보는 게 나중에 후회 없을 것 같아서. 그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신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도 양천구, 서대문구, 관악구가 추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7억에 전세 4억 정도 하면 네. 투자금 3억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필터 걸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7억에서 7억 5천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절대가를 정하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파트들을 조사를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은 서울이 어디가 더 좋은지를 알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강남이랑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좋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7억대 정도의 매매가. 왜냐면 제가 왜 7억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이제 아파트 매매 전세를 봤었을 때 대체적으로 아파트 지금 가격이 7억의 전세가 높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7억에 4억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8억에 5억 정도 전세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 안에서. 그래서 필터를 걸으실 때 7억대에 있는 아파트 8억대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조사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강남과 가까운 아파트를 조사를 해보신 다음에 이 교집합을 찾아보시면 좀 더 강남에 가까우면서 좋은 아파트들이 나오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조사하시고 그게 뭐 경기도랑 그러면은 서울이랑 이제 다 따져봐야 또 이제 직성이 풀리시는 네. 편이라고 아까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아파트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는 내 투자금에 맞으면서 강남과 가깝고 그 안에서 연식이 좋고 방 구조가 뭐 예를 들어 방 3개에다가 계단식 구조 이렇게 좀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아파트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아파트를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보자고님이 가지고 계시는 투자금 3억 정도로 이 안에서 좀 서울을 우선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아파트들이 나오는 건지를 추리셔서 그 안에서 강남과의 접근 상황이나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 뭐 연식이 더 좋다거나 구조가 더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일단 목표하고 있는 게 서울이 최우선이긴 한데 제가 어쨌든 그 거주하고 있는데도 분당이어서 이제 투자용으로 사면 이제 전세 관리도 해야 되니까 네. 좀 분당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당은 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네네. 전세 관리 때문에 분당을 선택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전세 관리가 가까우면은 더 용이하고 멀면은 더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이제 전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라든지 2년에 한 번 정도 계약하러 이제 가서 실제로 그때 뭐 만나면은 이제 그 지역에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거의 문자나 전화 통화로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분당도 조금씩 보고 있긴 한데 이제 그 월보 라이브에서 한번 분당 매전차가 조금 줄어드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분당이든 아니면 서울이든 매전차가 조금 더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나을지 안 기다리고 그냥 지금 제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거 그냥 최대한 빨리 사는 게 나을지 이것도 좀 고민이었어요. 자, 분당 보고 싶은데 분당 옛날에 제가 구해줘 월보 라이브에서 전세가율 올라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분당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약간 요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당이 올라가면 서울은 안 오를까요? 올라요. 그죠? 그 반대로 서울이 오르면 분당 안 오를까요? 올라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내 이 10년 동안 모은 종잣돈을 잘 굴리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 어차피 분당이나 서울이나 비슷하다 이거예요. 분당해요, 서울해요 하면서 망설이는 것보다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 그리고 분당 자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네. 분당은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싸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재건축 때문에 분당의 시세를 선도하는 서현동이나 순회동이나 이런 데 있죠? 네. 그런데 시범단지나 저희 선도지구 같은 거 지정된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가격이 진짜 말도 못하게 비싸거든요. 맞아요. 네, 엄청 비싸요. 근데 걔네가 시세를 선도하는 트로피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 나머지 애들도 적당한 비율을 유지해요. 근데 걔네가 비싸니까 나머지 좀 비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분당은 다 구축이죠. 신축단지 하나 빼고 다 구축이에요. 그 구축이 비싸요, 가격이.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구축 아파트 전세가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네. 근데 가격은 선도지구 호재 같은 거 봐서 비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가수요가 적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수요 자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투자하려는 수요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근데 돈이 그 정도 있는 사람이 많냐 적냐 이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8억씩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거기는 가수요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오히려. 왜? 노나님 8억 있는 사람 많은데요? 그쵸, 8억 있는 사람은 많지만 8억으로 분당 보는 사람은 또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팍팍 치고 나가기가 분당 전체적으로 이게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분당 너무 굳이 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굳이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넓게 보는 거 지금 잘 하셨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궁금했던 게 네. 양천구는 서울에서 그래도 나름 상급지 쪽으로 분류를 하던데 오히려 양천구가 강남이랑 멀고 용인 수지 죽전동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이랑 오히려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이지 해서 양천을 선택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서울이 아니고 경기여도 강남이랑 가까우니까 죽전에 있는 게 나은지 이렇게 해서 고민 중이었거든요.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팁을 좀 추가로 2개 드리겠습니다. 예. 제 네. 스타일이라 하면 돈을 빡세게 모은다,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강남 접근성을 따지다 보니 경기도 남부가 서울의 일부 지역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강남에만 가깝다고 최고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한강에 얼마나 가까운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팁이에요, 팁. 강남에 가까우면서 동시에 한강에 가까운 게 최고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지, 1급지, 2급지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뭐 그런 말 잘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시세가 비싼 지역이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네. 그 다음에 마용성 벨트예요. 마포, 용산, 성동구, 그 다음에 광진구, 영등포, 동작구, 강동구 전부 다 한강에 붙어 있어요. 네. 그죠? 그 얘기 뭐냐면 한강 접근성이 시세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표준이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지 아니면 분당, 성남 이런 데가 강남에 가깝죠? 근데 한강에서 멀잖아. 영등포예요. 아니면은 뭐 강서구예요. 자, 강남까지 거리는 뭐 경기도 동남부 핵심 지역이랑 비슷하죠? 근데 한강까지 훨씬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서울의 다른 지역의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강남 접근성에 꽂혀서 다른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한강 접근성도 같이 보면 거의 답이 나온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진심을 하는 말인데요. 네. 이 정도로 꼼꼼하고 공부를 혼자 이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속는 셈 치고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제대로 정규강의 같은 거. 내가 보기에 실력이 이미 공부를 혼자서 막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진짜 실력이 빨리빨리 늘 수 있어요. 너나님 강의 들었대요. 저평. 그러니까 그 특강 들었죠? 부자 되는 공식 그거. 맞아요. 제 특강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규 강의 같은 거를 하나 정도만 더 들어봐봐요. 그러니까 내 특강 하나 들으니까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물건 다 찾아내고 이렇게 순서도 정하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해봤잖아요, 본인이. 이 상태에서 좀 체계를 갖추고 강의 시간이 막 20시간, 30시간짜리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보기에 거의 날개 달 것 같아요. 진짜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특강 하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스트까지 뽑아놨다는 거는 이게 다 그렇게 강의 들었으니까 그 정도 하지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진짜로 정말 리스트를 뽑는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잘 뽑으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어머님에 대한 그 애정이 되게 남다르시더라고요. 네, 어머님의 행복이 곧 본인의 행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31살인데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엄마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어쨌든 어른이 됐잖아요. 네.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이제 삶을 다 이제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을 텐데 저희 엄마가 또 아기 때부터 엄청 많이 이렇게 힘들게 자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거 얘기 다 들어보면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가 내 엄마였지만 이제는 약간 제 딸 같은 마음 아프고 뭐 더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행복한 게
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힘든 이야기 하면은 또 시작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딸들은 보통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어떻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저도 뭐 그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저도 지치긴 하는데 그냥 본인은 오죽 풀 데가 없으니까 아빠가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항상 미안하다고 하세요. 안 그래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런 거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꾸 하시는 게 또 이제 본인은 얼마나 그걸 풀고 싶어서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 삶을 너가 스스로 잘 행복하게 지내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엄마 입장에서는 이미 그냥 그거 자체가 다 그냥 효도를 다 한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들어주는 거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엄마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효녀로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본인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머님한테는 더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분 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연 보내기 잘하셨죠? 뽑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이것도 용기 엄청 내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저보다 더 간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도 제 사연을 또 뽑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거 구해줘 월부 라이브 매일 보거든요. 아침에 회사 한 2시간 일찍 출근해서 항상 보고 있거든요. 잘 컸네, 우리 딸. 우리 딸은 아니지만, 우리 사연자님. 어머. 지금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목표를 크게 잡으시고 해나가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끊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안녕.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나 지금 실시간 상담 받고 싶다. 나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런 또 질문이 있으셔서 내 고민에 딱 맞는 솔루션 받고 싶으신 분 집중해 주십시오. 사연 접수 어떻게 하는지 시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월부.com 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거기 이제 보이시죠? 홈페이지 클릭하시면요. 커뮤니티 보면은 구해줘 월부 또 이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구해줘 월부 게시판 들어가면 글쓰기 클릭하시면 거기가 이제 또 저희가 잠금장치 해놨습니다. 못 보게. 아무나 볼 수 없게 거의 작가님만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시고 정말 자세하게, 왜냐면 그래야지 저희가 또 알맞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저희 또 작가님이 또 읽어보시고 선택을 해서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나에게 꼭 맞는 솔루션을 원하시는 분 구해줘 월부 사연에 올려주세요. 우리가 가장 싸게 잘 사야 되는 건 뭘까요? 옷? 가구? 자동차? 아니요.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옷이나 자동차가 할인을 한다고 하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지만 집은 몇 억씩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 그 집의 가치보다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아내면 되죠. 30만 인구가 넘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 직접 방문하고 정리한 아파트 단지만 수천 개, 직접 했던 거래만 100회 이상. 그 과정에서 저는 저만의 기회를 보는 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0대 전부를 월급쟁이로 보냈던 제게 누군가 이 방법을 알려줬더라면 내 인생이 더 빠르고 수월하게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아파트 싸게 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 너나의 방법 그대로 해봅시다.